새해 화두는 관세 전쟁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대항전. 경기 시작 10초도 지나지 않아 양국 선수가 서로 노려보았고 격렬한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The gloves are off. 3 tilts in 9 seconds. More than 1 second before we're going to see both. 심판이 달려들어 흥분한 선수들을 말렸지만 2차전이 벌어졌다. 캐나다가 미국을 넘어뜨리자 함성은 더 커졌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마약 차단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자국 수위를 높였다. I call him Governor Trudeau. I said Governor Trudeau's doing a wonderful job. 결승전에서 또다시 맞붙게 된 캐나다와 미국. 경기 시작 전부터 양국 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You heard the people booing the national anthem, but I think ultimately they'll be praising the national anthem. Go home and watch the hockey game. It should be interesting. 특별한 응원 메시지가 있었지만 연장전 마지막 득점으로 캐나다가 미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를 지켜보던 트리도 총리도 곧바로 SNS를 통해 승리를 축하했다. 미국의 이웃 멕시코도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멕시코만으로 불려온 접경 지역 바다 이름을 갑자기 미국만으로 변경하겠다는 발표 때문이었다. 멕시코 대통령도 바로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전용기 안에서 미국만을 강조했다. Wow, he did that well.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에 먼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성해 돈노 독트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북미 대륙과 유럽 사이 북극해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맏아들이 방문했다. 관광객으로 왔다고 했고 일정의 대부분을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모자를 쓴 현지인들과 보냈다. I just want to say that it's a very special place. It's strategically located. Yeah. We're going to treat you well, and you know that. And just take care of yourself.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Well,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ve been told that for a long time, long before I even ran. I mean,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덴마크는 53년 만에 이례적으로 왕실 문장을 바꾸고 공개했다.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직립곰과 순양을 강조하고 몽두기를 크게 그렸다. 그린란드 총리도 급하게 덴마크를 방문, 덴마크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Vi vil ikke være danskere, vi vil ikke være amerikanere, vi vil selvfølgelig være grønlændere. Og selvfølgelig er det den grønlandske folk, som bestemmer deres fremtid. 트럼프의 그린란드 선점은 새로 열리는 북극 항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극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특히 히토류가 상당량 매장돼 있다. 현재 중국이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린란드에서 히토류가 채굴된다면 경제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공식 출범하는 날. 아침 7시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이 생중계되는 행사장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4년 만에 백악관 복귀. 미국 우선주의가 국정 원칙임을 다시 강조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시점, 중국은 세계 거점 도시에서 대규모 충제 행사를 열어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전통적 우방인 동남아 국가에 대한 기간 산업 투자 확대. 베트남 의회는 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 계획을 승인했다. 지도를 바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고속철에서 두드러진다. 투자 비율은 7대3. 중국 남부와 라오스가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됐고, 중국은 고속철을 통해 라오스의 자원도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가입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의 글로벌 사우스 연대는 중국을 축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동남아에서 활동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유럽에 확산된 반이민 정서. 지난 2월 총선에서 독일 대한정당은 원내 2당에 진입했다. Burkas, Kopftuchmädchen und alimentierte Messermänner und sonstige Taugenichtse werden unseren Wohlstand, das Wirtschaftswachstum und vor allem den Die deutschen Grenzen sind dicht. Sie sind dicht. 청년층을 겨냥한 홍보물. 이민자 우편함에 항공권, 이른바 추방 티켓을 넣고 이민자 비하 노래 챌린지로 청년 유권자의 관심을 모았다. 이곳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 1년도 안 돼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에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민자들이 일으켰던 사고, 이에 분노한 반이민 폭동이 일주일간 지속됐고, 극우 성향의 정당은 반이민 정서를 활용해 지지층을 넓혀갔다. has actually damaged the quality of life of every single one of us in this country. 프랑스 국민연합을 비롯한 유럽 극우 정당들은 트럼프와 같은 스트롱맨 전략으로 약진했다. 미국 우선의 트럼프 독트린은 유럽 극우 세력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 루마니아 동부 국경 인근에 나토군이 집결했다. 유럽 9개국, 1만 명의 병력, 1,500대의 전차와 차량이 동쪽에서 기습하는 적군에 대응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격전 중이다.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 긴장은 진행형이다. 해병대를 가진 스페인과 그리스는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위해 각국은 루마니아로 군인과 군사 장비를 이동시켰습니다. 영국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수천 킬로미터 옮기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번 훈련에 미국은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That's why our message is so stark to our European allies. Now is the time to invest because you can't make an assumption that America's presence will last forever.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내라고 주문했다. 출구 없는 전쟁. 트럼프와 젤렌스키의談판이 시작됐다. Yes, I had to. Pretty close. How are you, Mr. President? He's all dressed up today.
정전을 위한 광물 협정과 안전 보장을 논하다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다.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Wait a minute. No. You've done a lot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You're not in a good position.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 지켜보던 우크라이나 대사도 좌절한 기세. 벤스 부통령도 젤렌스키를 몰아세웠다.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You should be thanking the president for trying to bring an end to this conflict. 결국 무산된 광물 협정 서명. 젤렌스키 대통령은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회담장을 나왔다. Did you sign the deal? He's on the phone. 전쟁이 이어진 3년 동안 미국의 군사 지원은 약 100조 원. 우크라이나가 받는 해외 원조의 절반에 가까웠고 전쟁 초기 젤렌스키는 영웅으로 활약했다. 동맹국에도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는 트럼프.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까지 언급되자 젤렌스키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원들도 파괴되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진앙지였던 사가인과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다리도 끊어졌다. 이번 지진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더 컸다. 사망자 3,800명, 부상자 5,100명을 넘었고 여전히 찾지 못한 매몰자가 많았다. 인접국인 중국의 국경 도시도 심한 진동이 덮쳤다. 지진의 영향권은 광대했다. 진앙지에서 직선거리 1,000km가 넘는 태국 방콕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고층 건물 옥상 수영장은 진동으로 물이 넘쳐 폭포처럼 쏟아졌다. 공사 중이던 30층 건물이 일시에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준공 후 정부기관으로 사용될 건물이었다. 대피하지 못한 건설 노동자 10여 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매몰됐다. 붕괴 원인에 부실 공사도 작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의 골든타임은 훨씬 지났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구조대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갔다. Give me your hands. Give me your hand, bro. Okay, I touch you. You feel me? He said. 매몰자들은 잔해 속에서도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다. 100년 만에 최악의 지진 참사였다. 강진 후 2달, 다시 찾은 만달레이. 도로 곳곳은 끊어져 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다. 불교 성지인 마하무니 사원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진 당시 무너졌던 대문의 잔해는 치워진 상태고 불상을 모신 사원은 우선적으로 복원 중에 있습니다. 복구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원. 제 모습을 찾으려면 수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진 피해 이재민은 약 5만 명. 화재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체류 중인 대피소를 찾았다. 89가구가 천막에 의지한 채 빗물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우기가 시작되면 이 거처도 위태로울 수 있다. 4월 2일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and the day that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미국을 부유하게 할 무기는 상호 관세였다. So, China, 67%, that's tariffs.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The European Union, very friendly. They rip us off. It's so sad.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교황의 선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성 베드로 광장에 울려 퍼졌다. 향년 88세, 교황으로 선출된 지 12년 만이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몸을 낮췄던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하루 전까지 부활절 발코니에 등장해 신도들을 맞았지만 교황의 마지막 축복이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교황이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평화 그리고 화합이었다. 무보수로 일한 빈자의 성인. 선종 뒤 남긴 재산은 $100가 전부였다. 교황 선출 때만 열리는 강복의 발코니가 열리고 레오 14세로 불리길 선택한 새 교황이 등장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첫 미국인 교황의 탄생. 첫 메시지는 평화였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폭격이 쏟아졌다. 폭발음과 전투기 소리로 요란한 새벽. 기습 공격에 도시는 화염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향한 곳은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도시. 공군기지가 있는 타브리즈, 핵 농축시설을 갖춘 나탄즈 등이 폭격 대상이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핵과학자들이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혹독한 응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مطلبی که ما در باب هسته‌ای به طرف‌های آمریکایی و غیره 이란은 여러 무기를 동시에 발사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다. 이스라엘 중심부에 가해진 역대급 공격이었다. 수도 텔아비브에도 공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바이츠만 국방연구소도 폭격을 당했다. 한밤의 망치작전. 미국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했다. 총 7대의 스텔스 편대는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18시간 만에 이란 영공에 도착했다. 작전의 핵심은 초대형 벙커버스터. 미군은 벙커버스터를 포르도에 12발, 나탄즈에 2발 투하한 뒤 이스파한에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했다. 실전에 처음 사용된 GBU-57. 무게가 14톤에 이르고 압도적인 무게로 지하 60m까지 파고들 수 있다. 벙커버스터가 지표를 뚫고 들어간 구멍 6개가 선명하게 남았다. 어디? 5월 28일 스위스 남부 작은 산간마을에 알프스 산맥의 빙하 일부가 붕괴됐다. 막대한 양의 얼음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마을의 90%가 매몰됐다.
블레톤 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은 이곳에서 통제가 되며 이곳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흙더미로 변한 마을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흙더미에 묻힌 마을. 무려 900만 톤에 달하는 빙하와 암석, 진흙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불과 20초에서 30초 만에 벌어진 재난이었다. 관광지로 사랑받던 블라텐 마을은 이제 지도에만 존재하는 곳이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주민 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스위스는 수년 전부터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의주시해왔다.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빙하 붕괴, 산사태 유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 텍사스 중부 전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단 3시간 만에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텍사스 중부를 가로지르는 과달루페 강수위는 채 1시간도 안 돼 8m 넘게 상승했고 집이 떠밀려올 정도로 거센 강물이 도시 전체를 휩쓸었다. 폭우의 원인은 멕시코반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이 대기에 대량의 수분을 공급하면서 발생했다. 사망자 130여 명, 실종자 170여 명. 특히 여름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폭우를 피하지 못해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볕더위가 유럽 대륙을 덮쳤습니다. 고온 건조한 열돔이 형성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의 일부 국가는 가장 더운 6월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이곳 파리는 한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으며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령 이젠 일상이 된 기후변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지구촌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던 짐바브웨.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코끼리는 물과 먹이를 찾아 인간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야생 코끼리의 공격이 빈번해진 것은 생태계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개체수 증가가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인간과의 충돌엔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배후에 있었다.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국경 검문소. 온갖 살림살이를 싸들고 국경을 건너는 이들은 태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굳게 잠긴 국경의 철문은 하루 2차례 개방됩니다. 국경 갈등 이전에는 언제든 통행이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에는 잦은 갈등이 있었다. (7월 24일) 따무안톰 사원 폐쇄 여부를 두고 대치하던 양국 부대가 총격전을 시작했고 6개 국경 지역으로 교전이 확대됐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한 게 맞나요? 저 철조망으로? 그것요. 뭐 티땅 내 뻑형 비문 좀 나누 쟁비는 200m. 어쩐 것 뭐 와이 티땅 갈라이 뻑iem 뭐 좀 와이 것요. 교전 이후 찾은 캄보디아 국경. 지뢰 제거 단체가 민가에 떨어진 불발탄 현장을 안내했다. 불발탄이 많아 주민들의 삶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잦은 지뢰 폭발 사고는 교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뢰 제거 작업 중인 현장. 안전 복장을 착용하고 일렬로 이동했다. 지뢰 제거의 최전선 임무 수행자는 주머니쥐다. 경력 2년차 알비아가 긴 수염으로 화약 냄새를 찾기 시작한다. 주머니쥐의 몸무게는 1kg 정도. 지뢰 폭발 압력은 최소 3kg 이상이어서 쥐는 밟아도 문제가 없다. Fear is among our best strategies. You know that this is a team.
A rat, once it finds the explosives, it will scratch on the ground. The handlers that are working with the rat. 주머니쥐는 화약 냄새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돼 있다. 굉장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쥐는 지뢰 찾는 속도가 사람보다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실전 투입에 앞서 쥐들은 꾸준히 모의 훈련을 받는다. 우선 TNT 화약 냄새를 탐지하고 모형 지뢰를 발견하면 땅을 긁는다. 땅을 긁을 때 클리커로 인지시킨 후 먹이로 보상을 되풀이한다. 주머니쥐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300곳이 넘는 지뢰 현장을 정화했고 2,700개의 지뢰를 발견했다. 아직도 사고는 끊이지 않으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편대비행 환영을 받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땅을 밟았다. 6년 만에 만난 미국과 러시아 정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 종식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만남의 목표였다. 하지만 회담은 끝내 휴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But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Я согласен с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он сегодня говорил об этом, что, безусловно,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Украины. 회담은 3시간도 안 돼 일찌감치 끝났다.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동의한다고 밝힌 건 성과였다. 공은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휴전과 평화협정의 합의 조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영토 문제가 내포돼 있었다.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同志们辛苦了。 열병식에는 새로운 무기가 대거 공개됐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무인 전차, 로봇계까지 군사력에 있어 중국의 자신감을 뽐내는 자리였다. 中华民族伟大复兴势不可挡，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必将胜利。 26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북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었다. 66년 전 같은 장소에 북한 김일성, 중국 마오쩌둥, 러시아 후르쇼프가 모였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 다자 외교 대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러우 전쟁 병력 파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곁에 딸 김주애가 등장했다. 열병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신냉전을 맞이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한 기습 이민자 단속이 벌어졌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한국 기업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다. 수색영장에는 히스패닉계 이민자 4명만 적시돼 있어 논란이 나왔다. 한미 경제협력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충돌하는 현장이었다. 열악한 시설에서 8일간 구금돼 있던 한국인들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9월 4일 네팔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정부의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실상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분노였다. 결국 시위 하루 만에 총리가 사임하며 부패 정부는 무너졌지만
혼란은 지속됐다. 도시 곳곳에 남은 시위의 흔적. 카트만두에서만 수십 군데에서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밖에서 봐도 그을린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시위대에 의해 불탔다. 이쪽이 메인 건물인데 창문이 다 깨지고. This means supreme. Supreme. And Adalat is already 청년들이 분노한 결정적 이유. ex-prime minister daughter, ex-foreign minister son. 부모의 배경으로 특권을 누리는 자녀들을 말하는 네포키즈. 이들은 사치스런 생활을 SNS에 과시했고 이는 네팔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व्याप्त भ्रष्टाचार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चाहिँ उनीहरू हामीलाई यहाँ बाँच्न गाह्रो हुँदाहुँदै उनीहरू त्यो ल्याभिस जिन्दगी जिउने जुन भइराखेको थियो अनि त्यसको विरुद्धमा पनि हो र भ्रष्टाचार चाहिँ को नियन्त्रण गर्नुपर्छ भनेर पनि हो यो प्रोटेस्ट चाहिँ. 분노한 시위대는 고위직 인사들의 자택을 습격했다. 재무장관은 속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고 외무장관은 머리채를 잡혔다. 외국계 유명 호텔도 불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게 힐튼 호텔이라고 합니다. 네포키즈와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위대의 표적이 됐다. एक करप्सनकै पैसाले यो बनाएको भनेर जलाउनु भएको अरे. युथहरू प्राय जस्तो सबै जस्तो कोसिस गर्थे बाहिर जानकै लागि मात्र भनेर. 청년들 지지로 임시 수반이 된 카르키 전 대법원장.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돌아보며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팔의 청년 실업률은 20%. 일자리 대부분은 저임금이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어렵다. 가자지구 상공에서 투하되는 구호품. 배고픈 난민들이 몰려들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누군가는 식량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 담았다. 이스라엘의 배급 통제로 식량 부족이 극한에 달한 가자 주민들. 가자 지구에서 굶어 죽는 모습을 보는 건 예산일이 됐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Israel is committing genocide against the Palestinians in the Gaza Strip. 이스라엘 극우 활동가들이 가자 국경에 모여 가자 지구 점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 외쳤다. 터키,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시작된 가자 지구 점령 반대 시위는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9월 26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 각국 외교관들이 집단 퇴장했다. 가자 지구 침공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그리고 3일 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And it means the immediate end to the war itself. All parties will agree on a timeline for Israeli forces to withdraw in phases. I support your plan. It will bring back to Israel all our hostages.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곧장 전면전을 선포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가자 지구 점령을 본격화했다. 10월 4일 하마스는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을 일부 수용했고 종전 논의는 급물살이 탔다. 납치 2년여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오열했다.
שלי, חיים שלי, חיים שלי, אתה אלוף גיבור, כפרה לך אני. 하마스에 납치됐던 마지막 인질 20명이 석방됐다. 하마스 지하 터널에 억류됐던 에디아타르도 집으로 돌아왔다. 앙상한 모습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호소했던 다비드 씨. חופר את הקבר, קבר שמיועד מבחינתי לי. 연인이었던 노아와 아비나탄은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다. 나를 죽이지 말아요라는 외침을 남긴 이스라엘 인질 노아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군의 작전 뒤 극적으로 구출됐다. Today, her ordeal came to an end. 그리고 10월 13일 남자친구 아비나탄이 돌아왔다. 2년 만에 재회였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 휴전 협정에 따라 수감자 2,000명이 석방됐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삶을 지탱했던 것은 가족의 기다림 때문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뜨거웠던 포옹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لا يوصف انك تشوف الشمس هذا اول شيء، ثاني شيء انك تشوف الشمس من غير شبك هذا شعور لا يوصف. الحريه لا تقدر بثمن. 팔레스타인 피라민들의 기나긴 귀향 행렬. 총성이 멎은 귀향길은 축제 자체였다. 기어서라도 가야 할 곳은 집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고향. 살얼음판 휴전이라 할지라도 자유와 평화는 값진 것이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 도입 140년 만에 최초의 여성 총리를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보수 정치인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치 명문가 고이즈미를 꺾고 당선됐다. 다카이치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32세에 중의원 당선 이후 10선을 기록했다. 아베 전 총리에 의해 발탁됐고 우파 행보를 보여 여자 아베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세 때 탑승했던 차량. 전국 각지의 지지자들이 소글씨로 쓴 메시지가 가득했다. 대부분이 일본 국력의 부활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에이펙 경주.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보다 30분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다. 미중 무역 갈등 속 6년 만의 만남이었다.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한치의 양보 없이 치고받았던 두 경제 대국의 관세 갈등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합의문은 없었지만 패권 다툼에서 서로 한 발 물러서는 계기는 마련됐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던 조치를 해제했다.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는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팽팽한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수도 뉴욕에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가 시장에 당선됐다. 당선자는 33살의 조란 맘다니. 최초의 무슬림 뉴욕 시장이 탄생했다. 그는 선거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버지니아 주지사로 민주당 출신 스펜버거가 당선됐다. 이들의 당선은 미국 진보 진영의 분기점을 예고했다. 11월 26일 홍콩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저층부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상층부까지 번졌다. 77년 만에 최악의 화재 사고. 146명이 사망한 참사였고 홍콩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태국 한야이에 하루 355mm의 비가 쏟아졌다. 30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이었다.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1,400명을 넘어섰다. 매트리스에 의지해 이동하는 가족. 아이를 안고 구조되는 어머니. 천장까지 차오른 물을 피해 지붕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생후 10개월 된 신생아는 조심스레 지붕 위에서 구조됐다. 강력한 사이클론과 태풍이 결합하면서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 전역이 피해를 입었다. 수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수분이 7% 증가한다. 폭풍과 결합되면 더 많은 비를 뿌리고 더 큰 홍수가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에 덮쳐 5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필리핀에선 낙후된 배수시설, 홍수 예방 예산을 둘러싼 비리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위대가 일본 총리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가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로 간주해 반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就是日本优势，真是厚颜无耻，罪行不死。台湾的事是中国人的事，搞事搞事，别继续搞事，小心玩火的后果，没人能为你收拾。 가카이치 총리는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이 없는 친분을 과시했다.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 Madam Prime Minister. 최근 일본은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다. 지난 2018년부터 최첨단 전투기 총 147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도입이 완료되면 미국 이외 가장 많은 F-35 보유국이 된다. 지난해에는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타이완에서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 일본 본토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이 섬에 일본 자위대의 기지가 있다.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곳을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이 섬에 미사일 부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전투기를 향해 2차례 레이더를 조사해 양국 간 긴장을 높였다. 일본은 급기야 필리핀을 끌어들여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산 군사 훈련을 전개했다. 南シナ海では中国が威圧的な行動を繰り返す中 11월 3일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했다. 기존 항모보다 규모도 크고 전력도 향상됐다. 강화된 전투력을 바탕으로 중국군은 일전불사를 외쳤다. 12월 8일 태국군의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상공에서 봉습을 가했다. 태국 국경 인근. เมื่อสักครู่คอลงบริเวณฐานพลักคอลงบริเวณฐานพลักมันเอาแล้ว 캄보디아도 이에 맞서 다연장 로켓포를 연이어 발사했다. This issues that the line has been crossed, first of all. 교전의 발단은
12월 7일 국경 일대에서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태국군 2명이 다치고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태국군은 중장갑차를 투입해 캄보디아 국경 검문소까지 진입했다. 교전 지역은 국경을 따라 태국 4개 주, 캄보디아 2개 주로 빠르게 확산됐다. 교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은 39명, 양국에서 발생한 피난민은 약 64만 명이었다. 미국 전폭기가 베네수엘라에 접근해 무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12월 10일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했다. 원유 밀수 전력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박이다.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a large tanker, very large. 미국이 내세운 납포 명분은 원유 불법 운송이지만 실제 목표는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해 오며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왔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행사를 위해 노르웨이에 도착했다. 마두로와 대립하며 출국 금지 상태였지만 극비리의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다. Of the world in this hour, and I assure you that I am very hopeful. Venezuela will be free, and we will turn a country into a beacon of hope and opportunity of democracy. 마차도는 미 F-18 전투기의 어모를 받으며 목선을 타고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다. 마차도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유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대한 공로였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AI의 설계자들을 꼽았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AI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 AI가 핵무기 도래 이후 강대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마천 루이 노동자를 대신해 AI 문명이 들어섰지만 지구촌 한켠엔 문명의 후퇴가 있다. 삶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고 돈과 힘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발 초강대국의 독주는 이어졌고 전쟁 종식의 실마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처럼 자리 잡은 혐오는 정치 세력과 합세했고 관용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분쟁과 갈등의 1년. 그래도 이웃나라의 대참사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뜨거워지는 지구와 기후재난의 고통을 함께했다. 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분노는 좌절로 이어졌지만 행진을 멈출 수는 없다.